자, 그래서 만약에 연기와 일기 중에 둘 중 하나만 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소스들이 굉장히 좋아요. 저라면 일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낙쌤 첨삭자분들의 피드백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일주일 뒤에 바로 영상 편집을 해서 2편을 올리려고 했는데 가족 행사가 많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좀 늦어졌어요. 그 와중에 편집하다가 오디오도 날라갔어요. 바로 2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강사별 연기와 일기 특징과 각 순환별 자료인데요. 일단 연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윰쌤의 경우 우리 병아리 반 친구들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오구오구를 해주십니다. 잘 못 쓰더라도 뭐라도 써봐라, 일단 써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단계고요. 연기 수업은 정말 기본 수업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것들을 그냥 한번 쓱 훑어본다 라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강의에 크게 의존한다기보다는 책 자체가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거 정도로만 해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연기에 쌤이 제공해주시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연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퀴즈, 온라인 강의 수강생 기준으로 치자면 숙제죠 사실. 이 숙제들은 가벼운 문장이라도 직접 한 문장씩 쓰게 해서 2차 시험 대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그런 맛보기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챕터당 목차 자료를 주시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종이에 목차들이 써 있는데 그 아래에 이제 자기가 떠오르는 거 혹은 배웠던 거 자유롭게 목차 구조화 시키기 좋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은 필기노트인데요. 윰쌤 필기노트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 필기노트가 어떻다라고 보여드렸는데요. 필기조교분이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생각 정리하고 복습 용도로 쓰기 좋은 보충 자료입니다. 공락쌤 수업은 여기는 약간 교수님이 학부생 오구오구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 스타일 자체가 원래 떠먹여주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랄까, 너네 모르니까 ABC부터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주겠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수업을 해주십니다. 동기부여 썰 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약간 수업용 모양자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 전문직의 힘이 굉장히 크다, 꼭 합격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썰을 풀 때조차 유쾌하신 분이라서, 그리고 이그젬플 예시 같은 것도 하나씩 주시는데 그런 예시들도 듣다 보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기에는 정말 자세히 꼼꼼히 정말 베이직하게 하나하나 친절히 알려줄게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강사 핏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맨 처음 공개되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기에 중락쌤도 이제 자료를 주시는데 당연히 복습 퀴즈를 주시고요. 이제 그 복습 퀴즈는 그 윰쌤처럼 문장을 써봐라 이게 아니라 단어를 써봐라 하고 문장을 적어 놓으시고 중간중간을 뚫어 놓으세요. 그럼 그 키워드를 그 키워드 써놓는 것 자체로도 너무 어렵고요. 이 키워드를 넣으려면 일단 책이 복습이 꼭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빈칸 채우기 형식이라서 이 단어가 키워드구나, 이걸 꼭 외워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그건 매우 장점이다. 25점 기본 문제와 답안지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25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그날 과학적 관리론을 배웠다면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그 답안지 작성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바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답안은 이렇게 쓴다를 그때그때 알려주시니까 그거를 한 번씩 연기 때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기 수업 때 윰쌤은 이제 슬슬 암기를 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암기에 대한 압박이 서서히 시작되고요.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질문을 많이 들으신대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외워야 하나요? 하면 선생님께서 항상 예, 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일기 때는 예시를 많이 주시고 우리가 시험 장소에 가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을 많이 던져주시기 때문에 수업 때 그런 거 다 받아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일기 때 윰쌤 자료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자료들이거든요. 일기 때 첫 번째로 윰쌤이 두문자 자료를 주십니다. 이 두문자 자료에는 몇 페이지에 어떤 파트의 두문자를 이렇게 따면 좋고 그걸 외우기 좋으라고 또 스토리도 옆에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 복습 퀴즈와 그에 대한 해설을 보여주시고 이제 연기처럼 목차를 보여주거나 하진 않지만 그 쟁점 작은 거를 하나를 통으로 쓸 수 있도록 뚫어 놓으세요. 그러면 일기 때 그거를 쓰실 수 있다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인드맵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챕터별로 정리하기가 용이하다. 일기 중락쌤 수업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기 락쌤 수업은 그래도 연기에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놔야 일기를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기에서는 이제 인사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락쌤은 그런 연결되는 부분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여기에 답안지는 이쪽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따라가려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심화 수업이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그 흐름을 따라가려면 좀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 하고 근데 그게 이해가 되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일기 때 중락쌤은 일단 판서 노트를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5점 연습 문제를 2개씩 주세요. 그리고 가끔씩의 이제 추가 자료도 주시고 그래서 중락쌤은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 엄청난 자료를 주시진 않지만 꼬박꼬박 필요한 자료를 끊임없이 제공을 하세요. 그래서 윰쌤처럼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깔끔한 쟁점을 나눠준다. 깔끔하게 쟁점들을 챙겨준다라는 느낌으로 추가 자료를 계속 주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연기와 일기 중에 둘 중 하나만 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윰쌤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일기를 들을 것 같고요. 왜냐면 윰쌤은 강의에 엄청난 도움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런 소스들이 굉장히 좋아요. 책도 좋고 자료들도 좋고 그리고 일기에 던져주시는 그런 예시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라면 일기를 선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락쌤이라면 만약에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일기를 들으면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락쌤이라면 연기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첨삭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윰쌤 첨삭자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꼼꼼하세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하고 똑같이 꼼꼼한 분들만 있는 것처럼 정말 상세하게 보시고 상세하게 적어주시고 뭐라도 더 자꾸 주려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첨삭을 받을 때 만족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락쌤의 첨삭자분들은 조금 복불복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올해 제가 1차 시험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꾸준히 첨삭을 받았었는데 재작년도 받고 그 전년도도 받고 해봤었는데요. 락쌤의 첨삭자들은 아주 약간 복불복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2024년 2기 기준으로 저는 좀 만족스러웠거든요. 왜냐면 윰쌤 첨삭자분들은 시험지를 PDF로 드리면 그 PDF에 바로 첨삭을 해주시는 시스템이었는데 락쌤의 첨삭자분들은 직접 그렇게 해주시진 않고요. 똑같이 PDF로 드려도 이메일에다가 타이핑을 해서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타이핑을 하신 거를 제 시험지에다가 복습하면서 그냥 첨삭자가 첨삭하는 것처럼 다 해봤는데 그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윰쌤 첨삭자가 챙겨준 거랑 비슷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락쌤 첨삭자분들의 피드백도 좀 만족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락쌤 첨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서는 이거를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여기 이런 키워드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만약에 50점 100점으로 나왔을 때 여기에 있는 이런 그래프를 더 갖다가 쓰셨으면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라든지 그런 부분들 아니면 빠진 키워드 같은 부분들
전부 다 챙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의 바탕에 말씀을 드리자면 락쌤의 첨삭자가 왜 그렇게 나쁜 평을 듣는지는 사실 크게는 와닿지 않아가지고 가끔 카페에 보면 그런 글이 올라와요. 윰쌤의 책으로 락쌤의 강의를 들어도 되나요? 혹은 락쌤의 책으로 윰쌤의 강의를 들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사실 해봤거든요. 그렇게 윰쌤의 책으로 락쌤의 강의를 들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그 노단기가 프리패스여가지고 들어봤는데 저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것도 근데 초시생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2년차 됐다. 나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책이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 라는 분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여기에 없는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고 이 내용을 저렇게 갖다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꼭 그렇게 해야겠다, 나는 여기 있는 거 다 알지만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선생님 강의를 좀 들어봐야겠다, 근데 책은 이거 써도 되나요? 싶을 때, 그러실 때는 락쌤의 일기를 들으세요.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락쌤의 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단점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몇 페이지 펴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알아서 찾아서 그 페이지가 이 이론이지 하고 알아서 찾아서 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 내가 정말 답안지를 미친듯이 풍부하게 써보고 싶고, 그래서 난 이제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난 여기 있는 개념들이 얼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 싶으면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팁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선생님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논란이 많았던 첨삭자 부분에서도 사실 저는 두 분 다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그래도 안정성 있게 비슷한 퀄리티의 첨삭을 계속적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윰쌤이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자료들이 너무 필요하다, 두 문자가 너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도 윰쌤입니다. 근데 나는 딱히 암기할 때 두 문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책이 어려워도 나는 강의가 재밌어야 한다. 책의 양이 좀 컴팩트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마라 싶으신 분들은 락쌤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강사님을 선택하셔서 수험생활을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